한국의 여름 더위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불교 사원들의 작은 연못에서 떠다니는 연고체 달콤한 향기가 함께 퍼져나갔다. 사원의 수도로 알려진 경주시는 평화로움과 역사적 아름다움이 결합된 매력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다가왔다. 바로 그곳에서 28세의 젊은 문학 선생님 혜진은 소중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섬세한 외모를 가진 여자로 불가사의한 슬픔을 간직한 아몬드 모양의 눈과 그녀의 등으로 흐르는 검은 폭포처럼 긴 머리를 가졌다. 서울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대도시의 빠른 리듬 속에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져가는 전통과 고요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모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경주 외곽에 있는 전통 한옥에서 가족의 고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한옥은 한국 전통 건축의 걸작으로 물결 모양의 기와 한지로 된 문, 그리고 마치 고전적인 그림에서 나온 듯한 정원이 있었다. 조각된 나무 문을 지나 들어서자 혜진은 온화한 표정을 지닌 이모 수키를 만나게 되었다. 수키는 파스텔 톤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혜진아, 너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졌구나. 들어와. 여행이 힘들었지? 집 안으로 들어선 혜진은 맨발로 한옥의 차가운 돌바닥을 느꼈다. 그곳의 분위기는 간소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한방에는 가족 재단이 있었고 그곳에는 촛불, 과일을 바친 제물, 조상들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서울에서 바쁘게 살면서도 항상 그리워하던 뿌리와 전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처음 며칠 동안 혜진은 지역을 탐험했다. 아침에는 논밭을 걸으며 식물들의 푸르름이 수평선까지 펼쳐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후에는 불국사와 같은 지역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승려들이 고요하게 명상하고 있었고 석굴암에는 인상 깊은 부처상이 있었다. 각 장소마다 독특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평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가 이러한 방문 중에 만난 사람은 32세의 젊은 역사학자 민준이었다. 민준은 불국사에서 자원봉사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긴 듯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간단한 옷을 입은 그는 바로 혜진을 끌어당기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준은 그에게 사원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날 오후 둘은 함께 걸으며 역사, 문학, 그리고 현대와 고대 전통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원의 모든 돌이 여기 놓인 데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민준이 돌계단을 가리키며 물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명상이에요. 혜진은 민준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가슴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었다. 산책이 끝날 무렵 그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날 밤 부드러운 바람이 한옥의 마당에 있는 종이등을 흔들 때 혜진은 민준을 떠올리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이 몰랐던 욕망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말하는 방식, 그렇게 열정적이면서도 차분하게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가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 그 다음 날들에는 만남이 점점 더 잦아졌다. 그들은 함께 숨겨진 폭포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었고 현지 시장에서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벚꽃나무 그늘 아래서 몇 시간씩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만남 중 하나에서 민주는 혜진을 외진 해변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동해의 파도가 검은 바위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혜진,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리워하는 걸까요?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 질문을 곱씹었다. 어쩌면 그저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며 민준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입맞춤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 순간 그것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고 두 사람은 모든 말을 넘어선 감정을 전하려는 듯 부드럽고도 강렬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떨어지자 혜진은 행복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뭔가 변했음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옥으로 돌아갔을 때 이모는 혜진의 행동 변화를 알아챘다.
너 다르다, 내 사랑. 여름이 너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왔구나. 그렇지? 혜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항상 원하던 모든 것이었지만 가족과 사회의 기대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전통을 따르고 외모를 지키도록 길러진 그녀가 이렇게 강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빠져드는 게 가능할까? 만남은 점점 더 열정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찼다. 특히 더운 어느 밤, 민주는 혜진을 경주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데려갔다. 별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둘만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혜진은 그의 손길, 그의 애무 하나하나가 그것이 현실임을,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듯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와 함께 시간도 멈출 수 있다는 착각도 끝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혜진이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빠른 리듬과 그곳에서 기다리는 책임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길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 매 초를 소중히 여겼다. 마지막 날 혜진이 떠나기 전 그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같은 사원에서 만났다. 민주는 그녀를 한 그늘진 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백년나무가 자랑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진, 네가 어디에 있든 이 나무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우리 여름에 나눈 감정처럼. 혜진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것은 예기치 못한 여름비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고통과 기쁨 사이의 날카로운 선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온 혜진은 기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녀는 그 여름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민준이 결코 나눌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 후 혜진은 발신자가 없는 신비로운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민준과 그녀가 똑같이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처음 만난 그 사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진실은 뿌리에 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혜진은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경주로 돌아갔다. 사원에 도착한 혜진은 한 승려를 만났고 그 승려는 그를 보고 말했다. 결국 돌아왔군요. 민주는 항상 당신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남겼습니다. 승려는 혜진에게 오래된 가죽 노트를 건넸다. 그 안에서 혜진은 민준과의 만남 이전, 그녀가 사원에 방문했던 일들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백이 적혀 있었다. 민준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원의 영적 수호자였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혀 혜진과 함께하는 여름을 영원히 반복해야만 했다. 노트를 덮으면서 혜진은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백년나무를 바라보았고 잠깐 동안 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이로 사라졌다. 여름은 끝났지만 그 기억과 미스터리는 그녀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